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D램을 개발했습니다. DDR5인데요. 이게 대박인 것이 1초에 UHD급 초고화질 영화 2편을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전력 소모는 기존 것보다 13%나 줄였습니다. 자, DDR5는 차세대 D램 규격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고용량, 고성능, 저전력의 제품으로 이 차세대 컴퓨팅과 대용량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AI 등의 이 첨단 산업에 적용이 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1초에 30GB 용량의 영화 2편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인데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영화 2편이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속도에 민감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이 인터넷 속도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나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좀 더 복잡해지고 커지는 이 데이터 용량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수요처에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삼성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개발한 D램 모듈은 메모리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해서 유전율 상수가 높은 물질을 공정에 적용해서 고성능과 저전력을 동시에 구현한 제품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이 빠르게 열리고 닫히는 등의 이 기술로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전류가 새어나가지 않게 절연력이 좀 더 우수한 물질을 적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업계 최대 용량인 512GB까지 구현을 해냈습니다. 기존에는 256GB였는데 용량이 2배로 늘어난 것이죠. 현재 DDR5의 출하량은 전체 D램 제품 대비 0.6%로 미비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2022년에는 12.9%, 그리고 2023년에는 38.9% 등으로 점유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24년에는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이 D램의 시장 점유율은 42.1%로 2위인 이 SK 하이닉스의 29.5%에 비해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1992년 이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 자리에 등극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데요. 자, 현재 DDR5는 인텔과도 긴밀하게 협력 중인데요. 처리해야 할 이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엣지 컴퓨팅 등에서 이 차세대 DDR5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뛰어난 성능과 높은 에너지 효율로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의료사업 등으로 이 활용 분야가 확대될 이 고성능 컴퓨터의 발전을 더욱더 가속화시켜줄 부스터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소식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호재와 더불어서 이 악재라면 악재가 미국에서 날아들었죠. 바로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진출입니다.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2개를 신설하기로 한 건데요. 현재 파운드리는 이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 삼성전자 2강 체제로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늘어나게 될 시스템 반도체 수요와 이 시장 규모를 생각해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인텔은 지난 2016년도에 이미 파운드리 사업을 한 차례 진행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2018년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을 한 건데요. 뭐 요즘 파운드리가 핫하니까 재진출 소식에 주가가 뛰기도 했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개발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수율 문제로 양산 단계에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현재 인텔은 7나노 공정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TSMC와 삼성전자는 이미 5나노를 넘어서 3나노와 2나노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죠. 우선 실력에서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사업을 펼친다고 해도 일반적인 수준의 제품들,
특히 최근에 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 제품들 위주로 생산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파운드리 시장 2위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경쟁자가 한 명 더 늘어난 셈이니까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술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은 TSMC와 삼성전자 이 둘의 이강 체제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의 목표는 여전히 이 TSMC를 넘어서는 것이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으로 최근에 삼성전자는 캐나다 이동통신 사업자인 사스크텔과 일본의 NTT, 도코모로부터 5G 장비 신규 수주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 미국의 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도 이 장비 계약을 맺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한중일 1위 통신사와 모두 이 5G 네트워크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이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요. 그래서 인도 시장의 진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인도의 노이다 공장에서 4G와 5G 통신 장비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인도 정부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수익 관세의 20%를 경감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마도 인도의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 4G 네트워크는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규모인데요. 그만큼 인도 시장은 큰 시장이죠. 사실 삼성전자는 릴라이언스 지오의 4G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동통신 설비 공급 업체로 선정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4G에 이어서 5G 네트워크 구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삼성전자로선 이 5G 시장 점유율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된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정보기술과 가전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주문이 몰리면서 오늘 주문하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반도체 대란인데요. 시장의 상황은 이런데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변동이 없죠.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정말 미친 급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이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것처럼 급등 전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공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삼성전자의 신형 가전제품 개발과 갤럭시 노트의 신규 모델 출시도 미루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제품을 내놔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좀 나아질 때까지 개발과 신규 출시를 미루고 있는 건데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힘이 들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 직접 회로 DDI라고 하는데요. DDI는 이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부품입니다. 신형 자동차에서부터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심지어 밥솥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데요. 그마저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수급은 안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DDI뿐만 아니라 전력관리 반도체, PMIC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자동차와 IT 기기들의 생산에 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삼성전자는 구형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는 대만의 UMC와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고 퀄컴, 엔비디아 등 최첨단 공정 기반의 제품만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조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이 이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을 해도 UMC와 이 글로벌 파운드리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파운드리를 이끌어가는 이 초격차 기술력은 삼성전자나 TSMC가 맡게 되는 것이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여윳돈이 생기면 조금씩 모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이 됐었죠. 피해액이 4천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이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텔의 파운드리도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인텔의 경쟁사죠. AMD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를 분사한 이후에도 최첨단 공정은 TSMC와 이 삼성전자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 역시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삼성은 그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와 파운드리 세계 2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장기로 보고 가시자고요. 어차피 반도체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믿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